오늘은 요사이 한국 선수 이적설 단골 맛집, 유벤투스 이적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우선 현실성은 둘째치고 이탈리아로의 이적은 절대 피해야 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 첫째, 일단 세리에는 보는 사람이 없다. EPL 전세계 시청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라리가는 EPL의 5분의 1, 세리에는 9분의 1에 불과하다. 당연히 라리가에서 아무리 맹활약을 한다 해도 그냥 한 줄 뉴스거리, 또 다른 레반도스키가 될 뿐이다. 유벤투스로 간 호날두를 봐라. 레알에 있을 때와 얼마나 그 무게감이 달라졌나. 그런 의미로 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손흥민이나 이제 막 스타로 성장해야 되는 이강인이 세리에로 간다는 건 조금 조미료를 친다면 거의 대륙으로 가거나 중동으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둘째로 시청률뿐 아니라 라리가는 돈이 안 돈다. 우선 이탈리아 경제가 거의 폭망이고 중국에 인수된 명품 브랜드의 생산기지가 돼버린 게 오늘날 이탈리아의 현실이다. 그나마 메이드인 이탈리아 라떼로를 달려고 개미굴처럼 생긴 공장에 우르르르 중국인들을 데꼬와 그들이 실제 생산을 담당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로 심한 폭풍을 겪었던 게 바로 이탈리아다. 한마디로 이탈리아는 지금 거의 한국의 제주도꼴 났다고 보면 된다. 경제가 폭망이라 경기장은 50년 전, 100년 전에 지은 그대로이고 각종 스폰이나 광고 등 축구 관련 마케팅도 시원치 않다. 세계적 슈퍼리치들이 이제 슈퍼카, 슈퍼모델, 요트 등을 사모으는데 실증이 나서 유럽 프로구단을 사재끼는 유행이 부는 바람에 세리에도 자금이 좀 들어오곤 있는데, 그렇다고 영국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아직 세리에는 돈도 안 돌고 여러 부분에서 리그 수준도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올해 세리에 단 한 팀도 챔스 8강에 못 올랐던 거나 지난 월드컵에 이탈리아가 진출 못한 상황 등 이탈리아와 세리에가 내리막이라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리그에 한국 최고 선수와 최고 유망주가 갈 필요는 없다. 셋째, 이탈리아 리그는 전술적으론 굉장히 발달된 나라다. 알첼로티, 리피 콘테 등 세계적인 감독도 많다. 게다가 영어를 잘 쓰지 않는다. 메짤라, 리베로, 볼란치 등등 자신들이 전술도 만들고 관련 용어 역시 그대로 쓸 만큼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한다. 한마디로 한국 선수들이 가도 언어적인 벽이 다른 어떤 리그보다도 크다. 전술도 복잡한데 의사소통도 잘 안 된다면 선수가 리그와 팀에 잘 적응이 되겠나? 더군다나 세리에는 수비가 강하고 빠른 역습보다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을 한다. 이브라노비치나 박지성이나 전술적으로 공격수들이 가장 까다로운 리그와 팀들이 세리에라고 괜히 한 게 아니다. 빠르고 직선적인 움직임이 많은 손흥민과 스타일이 맞지 않고 거칠고 강한 몸싸움을 즐겨하는 리그 특성상 이강인 역시 안 어울린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수비수들은 즐비하지만 공격수라고 해봐야 로시, 스킬라치, 바조, 토티, 비에리 등 이탈리아란 명성에 비해 초라한 게 세리에의 리그 특성에 기인한 바다. 오늘날 이승우가 댓글러들 사이에 불백집 사장으로 전락해버리고 전이맨이 된 것도 처음 바르셀로나에서 베로나로 이적을 선택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넷째, 이탈리아 리그는 인종차별이 심하다. 발로텔리, 루카쿠 등등도 인종차별을 피하지 못했고 인종차별이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리그가 세리에다. 안정환이 당한 경험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굳이 그런 나라에 한국 국보급 선수들이 갈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마피아의 나라다. 마라도나도 경기 후 마피아의 파티에 참석해야 했고 지금도 스포츠 도박과 세리에 팀 지분 매입까지 마피아는 세리에와 팀들에 깊숙이 관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그컵이나 챔스 결승에, 물론 세리에 팀이 챔스 결승에 오를 리도 없겠지만 여하튼 중요 경기에 손흥민이 페널티를 실패하거나 자살골을 넣거나 하면 마피아의 살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린 이탈리아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귀찮은 상황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억만금을 줘도 흥민이나 강인이는 유벤으로 가면 안 되고 특히 강인이는 에이전트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에이전트는 일단 이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에이전트 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쓴다. 그러다 보면 선수의 스타일이나 장래보다 당장의 조건에 매몰되어 일부러 선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승우도 그 당시 베로나가 아닌 스페인 다른 팀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독일 정도로 갔다면 지금 다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라마시아 디렉터였던 푸치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이승우를 바셀의 파티, AC 밀란의 디아주와 함께 자기가 본 3대 유망주로 꼽는다.
저들과 비교되는 오늘날의 초라한 이승우의 상황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이승우 본인도 세리에로 가면서 감독의 전술이 마음에 들어서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지금 구단 인수한 거냐? 아님 슈퍼스타급 대우로 레알에 가는 손흥민인 거냐? 좀 어이상실했지만 본인의 오판에는 에이전트도 큰 역할을 했을 걸로 본다. 비단 승우뿐만 아니라 황희찬도 당시 오퍼가 있던 EPL 팀으로 갔다면 단순 무식, 꼬리에 불붙은 황소 같은 자신의 스타일에 훨씬 더 잘 맞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 전술 오따꾸 나겔스만 밑으로 들어가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나는 달리고 싶다는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참 불타고 있었던 재능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싶다. 손흥민은 워낙 세계적 슈퍼스타고 걱정 없지만 강인이는 이번 여름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정말 잘 내리길 바란다. 김민재나 황희찬이나 이승우 같은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본다. 이강인이 라리가 팀으로 이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타리그로 이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